그러니까 물 기운이 많은 수인이라서 불 기운이 있는데 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화곡동 이런 데 가지 말라는데 그게 불화야? 6월생이거든요. 예정 시간이 7시 8시였어요 아침.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여름소는 7시 8시에 나오면 채찍 맞고 일만 해야 된다고 참으라고.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채찍 맞고 일만 하자. 운명은 못 바꿨네. MBTI의 동양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MBTI 좀 지쳤잖아. 이거 K 콘텐츠로 해서 KMBTI. I'm 멀어. You fire? 공허함을 거부하고 치열하고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충만자들의 가볍지만 꽉 찬 대화. 자, 충만자들 시즌 2 3회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장안의 화제작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년 운세. 신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치열하게 충만하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년 운세, 뭐 오늘의 운세 즐겨 본다. 보긴 본다. 종종 본다. 나도 종종 본다. 종종 본다 2명. 저는 5년 전까지 신년 운세를 꼬박꼬박 보다가 한 5년 전부터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대표님은 왜 어느 순간 안 보게 되신 거예요? 그게 오늘의 주제의식 같은데 벌써 말해도 되나?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열렬히 봤냐면 항상 이제 미래가 궁금했던 것 같아. 올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라이프 코드라는 회사를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는 잘 됐으면, 작년에 좀 잘 됐으면 올해는 더 잘 됐으면.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보면서 잘 됐네 잘 됐네. 10월쯤 되면 이게 하반기에 피면 안 되는데 좀 봄부터 됐으면 좋겠는데 이랬다가 한 4, 5년 전부터는 그렇게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게 되게 좀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바램을 뭐 저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미래만 본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면서 그러면서 안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소리 연구원님은? 저는 이게 신년 되면은 한 번씩 어플 깔아가지고 보긴 보거든요. 근데 뭔가 돈을 내고 볼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뭔가 좀 안 정확한데. 근데 공짜로 본 것도 되게 믿기는 하긴 해요. 근데 좋은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이대로 될 것 같아. 약간 마음의 안심을 좀 그걸로 좀 얻는 게 있지 않나. 근데 안 좋은 거 나올 때도 많잖아. 안 좋고 나오면은 약간 신경은 쓰는데 뭐 어차피 이거 공짜로 본 거고 그치. 어플로 본 거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겠어? 분명히 하고 아니야. 약간 좀 흘리는 근데 게 있죠. 좋은 달은 좋은 날, 맞아. 걱정 많은 윤정 PD님은 저 직접적으로 가서 돈을 막 내고 보는 경우에는 뭔가 힘들 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가슴이 답답할 때 힘들 때 들으면 그 자체로 약간 카운슬링 효과에 아니면 거기서 뭐 시키는 대로 뭘 해요? 뭘 시키면 전 거기서 약간 깨져요. 일산까지 가서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물 기운이 많은 수인이라서 불 기운이 있는데 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화곡동 이런 데 가지 말라는데 그게 되게 아니 그게 불화야? 힘들 때는 소분 가는구나. 팀장님 저랑 그것까지는 잘 안 가죠. 저 한 번만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뜻밖에도 아는 지인의 지인이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근데 갔는데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지금 조심할 것만 얘기해달라고 해서 뭐뭐뭐 하라. 여자 조심. 아니 뭐 아니 사업을 하니까 뭐 장례식장에 가지 마라. 가면은 붙어서 와서 그 어떤 귀신이 사업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말거나 가게 되면 자기한테 연락해라. 그런 얘기는 우리 엄마도 나한테 항상 하는데. 마스크맨 오늘 얼굴 공개하셨는데 신경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저 같은 먼지 나부랭탱이가 선글라스를 쓰나 안 쓰나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1절 믿지 않기 때문에 1절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냥 그 앞에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되게 보편적인 조심하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는 해요. 관절을 조심해라 뭐 이런 차 조심해라. 키 크니까 관절 조심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 하길래 아기동자랑 할머니 맛을 못 봤네. 근데 제 주변에는 진짜 용한 데를 잘 가더라고요. 막 직업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아직 그 직업을 안 가졌는데 미리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땐 대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운인지 그걸 물어봤는데 나라 녹봉받고 살 운명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무원이 된 너무 넓지 않아요? 그런가? 공무원 중에 너무 뭐 몇 많은가? 급이 될 것이고 어떤 기관에 갈 것이고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그게 거 너무 아니야? 많은 직군 중에 어떻게 딱 그걸 맞추지?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제가 본데 가서 보면은 나 왠지 내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그 나라 녹을 먹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공무원이나 한번 해볼까 그런 그치. 사고 흐름으로 맞아. 간 건 아닐까요? 그럼 고민은 하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음. 진짜 그냥 사기업을 갈지 공무원을 할지 고민하다가 마침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쪽으로 좀 야, 하면 파봐야겠다. 되나? 약간 이런 거. 원인 결과가 바뀐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아, 그런가? 사주나 이런 건 다 약간 그런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긴 먼저 하죠.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나를 약간 끼워 맞추는 맞추게 건가? 되는 그럼 게 이럴 수도 있죠. 있다. 궁합도 안 그런가? 좋다고 하는 게 거꾸로 사실은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싸우면 거봐. 그때 그때 이러면서 기대거리. 물론 이건 원인 결과는 아닌데 이제 어떤 음. 보통 그런 확률에 음. 이거는 이제 약간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음. 거봐 맞지 이렇게. 음. 왜냐면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이건 너무 큰 결정인데. 맞아. 음. 누구나 그랬다가- 한번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고민해볼 법하지. 이쯤에서 우리 윤정 PD님께서 좀 준비해 온 게 있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의 신년 운세를 좀 봐왔다고. 어. 신년 운세를 한번 넣어볼게요. 대표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사업은 봐주세요. 저 대표님 따라가니까 우리는. 맞아 중요하네 그래요. 중요하네. 총훈이랑 올해의 흐름과 화두. 조나무님은 이상적인 생각이 많으며 너무 맞아. 규모 있게 삶을 개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활동에 알맞은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음. 남다른 사업적인 어머. 감각도 뛰어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에 대한 분석이지 MBTI 분석이지 신년 초인지 모르겠는데. 신기하지 하여튼 않아요? 그래도? 응. 생년월일 조나무님에게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지고 드디어 내가 다른 회사 갈 수 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게 되는 운이므로 우리 몰래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식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생활을 갖고 가는 것은 이 사람 매우- 우리 강연을 봤나 보다. 매우 조나무님은 다소 요행이나 음. 도박 등 관심이 많은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들 혹은 친지들과의 모임에도 곧잘 금전이 오고 가는 게임을 즐기는 편이지만 거의 완벽한데? 왜냐면 도박도 전 도박 진짜 안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음. 하면 눈이 하면- 뒤집어져요. 함부로 가면 안 돼. 이 사람. 예를 들면 합법이죠. 강원랜드인가? 아.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그때 우리 전 직원들이랑 5만 원만 바꿔서 하자. 근데 저거 1분 만에 나타났어요. 다 떨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막 한 2시간씩 즐기는 사람도 있고 차분차분하는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올인. 여기 빡. 이거다. 근데 여기 오는 의외로 좀 맞았다. 응.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 내봐야죠. 너무 맞아. 어떡하면 좋아. 서보현님은 조용한 성품으로 인생을 개척해가는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변과 함께 타협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곤란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신은 똑같은 또한 자신이 생각한 것을 고집하고 맞아. 안 돼도 그냥 될 때까지 막 이런 거. 딱 봐도 안 되는데 계속 하고 이런 거. 그거 문장이 있어요? 왜 이거를 읽어? 아무런 소리를 읽어. 근데 여튼 두 개로 나눠보면 이제 미래 예측보다 요거는 이제 그거 사주에서 나온 뭐 물의 기운, 불의 기운을 바탕으로 네네. 사람의 이제 성향 분석.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넌 살 것이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약간 OPD님 거 나오기 전까지 놀랐던 거는 그 물의 기운, 불의 기운 이게 약간 맞는 것 같은 MBTI처럼. 맞아요, 맞아요. 사주는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좀 빅데이터긴 해도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게 나랑 같은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운명을 갖고 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유전도 믿고 다 믿는데 태어난 시간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잘. 맞아.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더울 때 태어났어. 그럼 약간 그런 뭐 무의식에 그 있을 수 있지. 아기 때 너무 뭐 더우면 고생을 했다든가, 그래서 더위를 좀 싫어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맞아. 성향이 진취적인, 예를 들면 뭐 7월에 태어난 게 진취적인 거랑 도대체 맞아. 뭔 상관인지. 그리고 또 시간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주팔자는. 맞아요. 그쵸. 예정 시간이 5시였어. 근데 갑자기 엄마가 7분만. 힘을 빨리 줘가지고 2시간 일찍 태어났어. 그럼 내 운명이 바뀌어? 그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왕절개하면. 거죠. 그래서 제왕절개하면. 태어나신 게 오피디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게? 6월생이거든요. 근데 예정 시간이 7시 8시였어요 아침에.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가서 엄마 손 붙잡고 참으라고. 여름소는 7시 8시에 나오면 채찍 맞고 일만 해야 된다고 참으라고. 근데 운명은 못 바꿨네. 그래서 새참 먹는 12시 1시에 나왔거든요.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채찍 맞고 일만 하자. 근데 그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에는 뭔가 그래도 믿을 만한 근거 같은 게 있잖아요. 명리학을 잘 몰라가지고. 되게 근데 막 그것도 논리적이다, 학문이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죠.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근거가
아까 말한 빅데이터 하면 상관없다니까요. 뭐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모아져서 이런 가정 환경이거나 이런 지방에 태어나고 어렸을 때 이런 부모 밑에 자랐으면 넌 이럴 것이다. 그럼 믿었을 텐데 근거가 그냥 다짜고짜 태어난 일, 월, 시니까 이게 아무리 빅데이터라고 해도 나는 약간 좀 믿을 수가 없는. 근데 이제 그건 모르는 거죠. 만약 이거 보시는 분이 반박해서 아 네가 명량 몰라서 그런다. 아 그럼 인정. 잘 몰라요. 왜냐면 이런 것도 결국 그것만 입력하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전문가한테 가면 다른 뭔가를 받을 수 있지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 이게 되게 메인이라면 좀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게 아닐까요? 부모님의 성격이 그게 그 다음에 임신하고 애가 나오는 시간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같은 메이드를 부모야. 한 시간대가 네? 메이드를 한 달이 2002 베이비들 있잖아요. 월드컵 베이비들. 그 그때는 메이드- 굉장히 진취적인 부모님들 밑에서 나온 애들일 거 아니에요. 메이드 그거 부모님이 진취적이니까 애도 진취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김 PD님 그 메이드 네. 꼭 자막으로 네네네. 해설을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메이드. 근데 2002가 활발할 거라는 게 명략책에 써 있을까요? 그걸 이제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렇지 않을까요? 난 뭐 라는 이건 거죠. 이럴 수 있지. 난 그건 동의. 근데 그건 근데 명략이 아니라 내가 몇 월입니까? 2003년 뭐 몇 월에 태어났다. 그렇죠. 그럼 2002년 되면 부모가 불같은데 그러면 부모가 되게 화끈, 충동적이고 화통하고. 화끈하고 그러면 애도 그렇겠군.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2002 월드컵이라는 게 명략책에는 없을 거 아니야. 그 암만 그래도 근데 어. 2003년생들이 그러면 다 불같은 성격이야 우리나라에. 댓글 달립니다. 나 그런데 나 충동적인데 나 그런데 그게 6월 달이었으니까 6월 한 6, 7, 8. 봄에 그렇죠. 2023년 한 4월 그리고 3월 이제 때 태어난 그죠. 애들. 조별 예선 때 6월에 이렇게 된 애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도전을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부모님의 아직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본선 진출한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닌데도 올라가지도 1승만 않았는데. 했는데도 그렇죠, 기뻐서 그렇죠. 될 거다. 그러면 자. 4강에서 진날 그 메이드 됐으면 이제 그럼 그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뭔가 절망 속에서도 유종애미 가능. 전쟁 속에서도 꽃은 핀다. 유전의 영향일 수 있으니까 다시 이것은. 지금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태어나 월일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특정한 이벤트를 가지고 하면 월일도 의미가 있다는 거야. 나도 동의. 근데 하여튼 명략책이 만들었을 때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을 거라고. 아 근데 이럴 수는 있겠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농경사회였잖아요. 농한기 월별로 농번기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아. 봄에 단어제 제일 단어. 바쁠 때 임신한 애들은 모내기, 무책임하래. 아. 그다음에 가을에 하는 애들은 뭔가 그런 어떤 수학 성취감의 기쁨을 좋아하는 부모 메이드가 여름 밥 힘들어 죽겠고 막 송충이 물리고 너무 지쳐 쓰러지는 가운데에서도 스태미나가 있는 사람들. 겨울에 에너지가- 보릿고개에도 사랑이 싹 트는. 그때 사회가 단순해서 좀 더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가졌을 때 부모 성향 그리고 나왔을 때 그런 그렇죠. 사회 환경들이 영향을 아, 미쳤을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다. 다시 불같은 부모의 애가 되게 더울때 나왔어. 그럼 얘는 굉장히 뜨거운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 이거 되지 않아? 근데 불같은 부모인데 아니 뭐 시간대가 뭐 저녁에 뭐 섭섭할 때 새벽이야. 나왔어. 그럼 얘는 약간 조금 중화. 불같은 부모지만 새벽에 새벽 기운 마시면서 나와서 좀 청초한 되게 약간 쉽네요 인간의 이 생애라는 왜냐면 게 유전은 무서우니까 네네. 유전일 수도 있겠네. 유전과 유전과 환경의 요인. 태어났을 때의 좋은데? 환경의 요인. 이 얘기는 합시다. 명리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 일리 있어. 나 일리 있는 것 같아. 2003년 재밌네요. 베이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월별로 죄송합니다. 현대판 명리학을 개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바뀌었자 농경사회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여름? 여름 휴가 때겠네? 그 라든가 바캉스 그지? 베이비. 뭐 1월 1일에 그럼 메이드 하신 거야? 아, 이 신년의 기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네. 되게 계획형. 맞아. 근데 막 크리스마스네? 로맨틱 기분 팟이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현대에 맞게. 왜냐면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맞네요. 코시국에 막 이런 것도 그렇지. 그 이벤트까지 다 넣어서 네, 아까 말한 이벤트. 월드컵 막 이런 거 다 월드컵. 넣어주고. 코시국 코시국 베이비. 2년생? 21년생? 거리두기 베이비. 아, 3단계 베이비, 2단계 베이비. 명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얘기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정확한 정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래, 정말 그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일단 몰라 이거 우리 충만자들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놈의 MBTI 그만하고 이 제2의 이걸 열풍을 일으킵시다. MBTI에서 너무 오래 간 것 같아 유행이. 이게 사주도 이렇게 뭐 풀이하는 거 보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인간의 합이니까 네. MBTI보다 물론 MBTI도 무슨 형이랑 네. 무슨 형 맞다지만 훨씬 경우의 수가 많잖아. 많죠. MBTI는 16개인가? 네. 근데 이거는 오행이니까. 8개가 각각이 계산 안 됩니다. 네. 각 8개의 자리가 나오고 그게 네. 각각 5행이면 5개가 될 수 있고 네. 그거에 팩토리얼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젊은이들 우리는 동양인이야. 동양인에 맞는 이걸 합시다. 오늘도 뭐 신앤문
물이 있고 막 파도가 그렇죠. 있고 막 이래요. 맞다. 되게 큰 물이고 불도 막 타는 불이 있고 옆에 성냥불 같은 옆에 거. 짜잘짜잘하게 하는 불도 그게 있고. 제이 형 티어 말고 나는 쫄쫄 시냇물이야. 어디 단단한 금 시냇물용이야. 없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론. 사주는 되게 정확하다. 쇄국 정책. 서양에서 온 건 가라. 어. 동양의 명리야 사주를 그러니까 보자. 오해는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다시 미래 예측은 모르겠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는 그냥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약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논리도 뭔지 모르지만 농번기라든가 이런 거 계산하면 대충 비슷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 맞아요. 근데 이 주변에 이런 거를 저희는 사실 지금 별로 그렇게까지 맞아요. 믿고 매번 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 없는데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제 친구는 주기적으로 잘 보러 다니기도 하고 어머님이 너무 그거를 많이 믿으셔서 자녀 이름도 막 개명하고 거기서 개명하라 하면은 개명하고 결혼할 사람 있으면 무조건 궁합 보고 거기서 오케이 된 사람 해야 되고. 제가 그 지인의 지인분 안다고 그랬잖아요. 물어봤는데 일단 단순한 거 나이 든 분들이 되게 많고 젊은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꽤 많대요. 젊은 사람. 그쵸. 꽤 이렇게 약간 네. 깊이 있게 믿는 네.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믿을까요? 사주를 주로 이제 많이 보고 또는 운세를 많이 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좀 그치. 얘기를 해보면 아니면 좋을 것 우리도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깊진 않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신년에 가끔은 돈 써서 보는 아니면 방금 전에도 이렇게 읽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귀 기울여서 보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안 좋은 일을 뭔가 예방하고 싶어 하는 게 좀 많으신 것 같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부적도 막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한 번 약간 맞아 떨어진 적이 있으면 이제 완전 거기에 맹신을 해서 이 사람이 해주는 대로 해야 뭔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들을 약간 차단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목적은 그냥 내 자녀가 별일 없이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내가 직접 막아줄 수 없으니까 내 그렇지. 능력으로 안 되니까.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막아주고 싶다.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긴 좋은 하네요. 얘기 하신 게 왜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느냐 또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방금 전에 제가 딱 필이 온 게 좀 뭔가 사회가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할 때 거기서 인간이 좀 무기력한 느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내 삶이 돌아간다라는 어떤 통제력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불안하게 이렇게 사회가 불안해지든 내가 무기력해지든 근데 요즘 사회는 그 두 개가 좀 같이. 짬뽕된 사회잖아요. 사회는 각박해지고 개인이 이제 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멘탈에 따라서 약간만 약한 사람도 매달리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컨트롤할 수 없다 내 삶을. 네.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 자기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 삶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다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좀 안 할 것 같고 나는 내가 뭐 그렇게 쉬운 말로 내 운명 내가 개척하면 되는데 그걸 막 괜찮아 뭐 예를 들면 사업 망해도 할 수 있어 난 뭐 모아놓은 돈이 있어 이러면 그러겠는데 그 멘탈이 좀 약한 나는 이거 망하면 큰일 날 거야 나는 예를 들면 아까 자식이 사고 나면 내 인생도 망가질 거고 나는 자식한테 뭐 해줄 수 있는 돈도 없어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 때문에 사회가 엄청 예측 불가능해지면 아무리 멘탈 센 사람도 결국 멘탈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친구도 원래 이런 거 안 믿는 친구거든요. 근데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렇게 그때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밤낮 없이 진짜 치열하게 하는 앤데 생각보다 빨리 이제 결과가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이 확 올라가면서 이게 내가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길이 안 보이고 돈은 돈대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게 너무 쪼들리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사주를 보는 결국 그거네 미래나 네. 결과에 대한 예측이 맞아요. 네. 힘들수록 그 미래나 결과를 크게 잡을수록 네. 또는 그 압박감이 셀수록 그렇죠. 그럴수록 좀 그런 걸 매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나 미래에 대한 그런 집착, 그런 목표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뭐 덜 바라게 되는 것 같고 맞네. 내가 열심히 하고 막 난 진짜 아둥바둥 했는데 왜 안 되지? 나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왜 못 가지? 혹시 내 운명에 뭔가 문제가 있나? 하면서 그런 데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5년 전쯤에 우리 둘이 그런 비슷한 증상을 겪은 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너무 어두워. 이것들을 길이 보이지 않아. 그때 진짜 그런 것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뭔가 되게 힘들었을 때 음. 라이프 코드가 좀 힘들었을 때 5년 전은 아니고 그 전부터고 아마 그 뒤에는 잘 돼도 약간 관성 때문에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잘 돼도 아까 말한 대로 그 기분 좋은 것 때문에 그래 운세대로 된 것 같아. 맞아요. 너무 그 결과 미래에 대해서 바라고 있다가 잘 됐을 때에도 또 봐야지. 근데 안 됐을 때는 이제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알아라도 보자. 10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했어. 이거 10월 달에 이 프로젝트 오픈인데 도저히 이건 내 손을 벗어났어. 예측이 안 돼. 그때 10월을 보는 거죠. 봤는데 애정원만 있어. 뭐야 나는 그 와중에 사랑을 한다는 거야? 이게 근데 그렇게 봐도 원하는 그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도 힘들 때 보러 가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핑계거리, 네. 그냥 합리화거리 정도만 되는 거지. 근데 왜 가는 거야? 아는데. 그거를 뭐 그때는 아는 것보다는 힘든 게 더 크니까 뭐라도 그렇지. 이제 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궁금하고 막 궁금한데 나 스스로는 잘 모르겠고 딱 그러니까 저거죠. 이제 가는 그러니까 거죠. 결과에 대한 애착, 집착 그리고 나의 무력감 이 간극이 클수록 뭘 메꾸길 바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의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안심을 그냥 받기 위한 내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그래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 내 운명이라도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좀 기도를 해볼까 이런 심리도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진인사 대천명 느낌이네요. 그죠. 내 할 거 다 했는데 그래 기도 한 번 더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미래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서양도 똑같잖아요. 타로 보는 거 보면. 그죠. 걔네가 오히려 더 역사적으로 보면 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더 많았을 텐데 점성술이라든지 마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걔네. 그런 거 보면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긴.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도 농경사회 얘기했는데 농경사회 때도 이제 고도화되기 전에는 자연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무력하니까 제가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모내기를 했는데 태풍 때문에 날아가 버려. 그러면 이제 그 무력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제사 지내야지.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고 열심히 안 하면서도 안 한 이유도 그거죠. 이거 해봤자 또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내년에는 태풍 안 온다. 그럼 이제 힘을 얻는 거지. 그럼 모내기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태풍이 온다. 그럼 안 해야지. 일로 와. 굿을 딱 들여갖고 바꿀 수 있어. 내가 바꿔줄게. 그럼 이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규제를 지내듯이 그렇게 믿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명론자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차피 해봐야 뭐해? 내 운명 이건데 하고 그냥 너무 운명을 믿고 내 현실에 치열하게 뭔가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 그죠. 싶거든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좀 얘기하다 보니까 다 불쌍한 게 결국은 미래와 결과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건 본능이죠. 필수인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냐. 아까 얼핏 지나가는 말로 좋은 얘기 해주신 게 미래랑 결과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통제할 수 없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연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공부 이런 제일 저는 인생에 통제 그나마 가능했던 게 입시라고 보거든요. 근데 입시도 우리가 스터디 코드 오래 했잖아요. 저는 운이랑 이런 게 진짜 많이 잡으면 5, 60이 넘어간다고 봐요. 그 수능 날의 컨디션뿐만이 아니라 그때 재수생이 얼마였느냐, 그때 그 난이도도 무조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나랑 하필 맞는 게 아닌 게 왔느냐 아니냐, 거기다가 무슨 거기 감독관의 어떤 궁합부터 해서 모든 게 다 합쳐졌을 때 진짜로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근데 하물며 그나마 좀 단순한 공부가 그렇게 50%라고 하면 인생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 결과는 그만 생각하자. 그치. 라고 받아들이는. 두 번째는 아니야 어떻게 알아낼 거야. 알아내서 그거에 맞게 할 거야. 마지막 이런 이유도죠. 허무주의자. 어차피 미래는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왜 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 근데 첫 번째 사람들의 제일 개척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미래는 알 수 없으면 그냥 오늘에만 집중하자. 근데 사실은 미래에 약간 아까 말한 대로 영향은 미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의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럼 진짜 확실하게 안 오긴 해. 그런 사람한테는 안 오긴 해. 근데 가장 확률 높은 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반반이겠죠. 그때 누가 점쟁이가 구슬 쳐주고 뭘 해갖고 이렇게 하면 잘 된대. 그럼 미친 듯이 하겠지. 근데 이 사람도 위험한 게 한두 번 안 먹히기 시작하면 세 번째로 빠지기 쉽죠. 그렇죠. 점쟁이도 못 맞히는구만. 아 물론 첫 번째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이건 미래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저는 차라리 두 번째 사람들은 점쟁이가 계속 맞췄으면 좋겠어. 그럼 차라리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라도 현재 뭔가를 충실하게 살 거잖아.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결국 그거 아닐까요? 그냥 현재를 뭔가 되게 충실하게 살고 싶은 DNA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냥 누가 결정해 주든 기본 메커니즘은 이거죠. 내 미래가 잘 됐으면 좋겠어. 미래 잘 모르겠어. 그때 모르니까 그냥 내가 내 결정해서 내 현재를 충실하게 살자는 파가 아까 말한 1번이고 남이 결정해 줘도 그냥 아 좋아 난 그 순간에는 그냥 메인데이만 집중했을 거야. 몰입했을 거야. 애만 남으면 된다. 어쨌든 그 순간에 충실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결과 속에서 하지만 DNA에는 뭔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이것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이 향해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믿으면서 시킨 대로 사는 자 아예 안 믿고 현재에 충실한 자 미래는 못하니까 그냥 현재를 되게 방만하게 허무하게 사는 자 이렇게 그렇죠. 나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여튼 뿌리는 그건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인간의 되게 불안함. 사실 종교의 역할이 또 그거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종교에서 과거에는 그게 종교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그냥 딱 정해줬으니까 그대로 현재를 그냥 살아갔던 맞아요. 거죠. 과거에는. 목표는 그게- 천국. 네. 그러니까 지금 너 기도. 음. 너무 심플해. 음. 그럼 충실하게 기도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그, 네, 다 그 뜨시고 거기에서 내 역할이 그냥 있는 거고 네. 난 그냥 주어진 역할을 그냥 하면 그게 그치. 하나님의 뜻이고. 엄청 미래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맞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내 모습 기도 좀 덜했을 때 불지옥에 떨어진 내 모습 이러면서 그려주니까 그게 되게 안심을 얻었던 것 같아 인간들은. 그런 거가 다른 이런 운세나 이런 사주나 이런 것들로 다 뭐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거해서 현재를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옵션 아주 용한 신묘한 아가동자를 찾아라. 적중률 100%예요. 그리고 그가 결정해 주는 대로 살아라. 아가동자는 약간 그 사입이랑 약간 너무 네. 비슷해서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아시죠? 응. 근데 이걸 듣고 또 되게 믿겠지만 어쩔 수 없어.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아마 내 얘기 듣고 그러니까 내가 아가동자를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제가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거 우리 걸 듣는 분들은 또 되게 합리적인 분들이라 저건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뭐겠어? 두 개지. 허무주의로 빠지든가 아니면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하고 싶던 말이 뭐냐면 아직 저도 어리지만 사업 오래 했다 보니까 야 진짜 결과 모르겠다고. 어렸을 때 그 서보현 팀장이 나랑 오래 사업을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되게 오만했던 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줄 알았어 세상이. 그런 해가 있었어. 그때가 제일 위험했어요. 완전 오만함에 그게 덜해서 다음부터 회사가 기울고 거꾸로는 이게 왜 잘 돼? 이럴 때가 있고 충만자들도 전 망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미래 예측을 했잖아. 왜 이것은 계속하냐고. 이거는 왜 계속하느냐. 난 미래가 보인다. 이 충만자의 끝은. 근데 10만 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나는 그 회차 그렇게 잘 될지 몰랐어. 알잖아요. 그리고 그건 뭐 마이크도 좀 이상하고. 그냥 그리고 봐 마이크도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또 거의 프로페셔널이잖아. 그런 적이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 과연 그거는 능력과 준비 부족의 문제겠지. 농담이고 능력과 준비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꼰대 같은 얘기 하나만 드리면 미래는 내 맘대로 안 돼. 너 주식 있지? 네 계획도 다 될 것 같지? 적립식을 요렇게 가고 무슨 한국 장이 어떻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줄 알았어? 지금 갑자기 파키스탄이랑 이란이랑 또 싸울 줄 알았어? 팔레스타인이 또 생길 줄 알았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럼 그냥 우리나라는 폭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주식 그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이 뭐야? 다 우리 잘못이 아닌 거야. 맞습니다. 난 이 위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미래와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점도 보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맞아요. 안 되잖아. 그러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뭐겠어요? 현재밖에 없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다시 이거 조회수 몇만 나올까요? 이거 예측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잖아. 그리고 그거 예측
해갖고 앉아 있으면 오히려 또 허무해진다니까. 맞습니다. 막 누가 비관론자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힘 떨어지잖아. 맞아. 또 긍정론자가 막 떠들어 쳐. 그 순간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점쟁이 같은 사람이 저 보여요. 이번 컨텐츠 무조건 20만입니다. 신났는데 까봤는데 2천 나와. 실망하고. 그럼 그 다음에 안 하겠지. 음. 그러니까 점쟁이를 만나는 게 왜 위험하느냐? 매번 맞아야 돼. 한 번만 틀리는 순간 더 허무주의가 오는 게 얘도 못 맞히네. 그럼 난 누구한테 의지하니? 그럼 다음 점쟁이를 가겠지. 또 틀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점쟁이란 건 없구나라는 순간 거기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을 건 나 하나뿐. 아니면 현재밖에 현재. 없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를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지금을 살아라. 맞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확실하잖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사람들이랑 있고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읽었는데 화살을 인간이 쏠 수는 있지만 관역에 맞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조준해서 열심히 내가 쏠 수는 있지.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분다거나 누가 뭐 관역을 치운다거나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클럽하우스 우리 사내 활동 봤죠? 난 볼링공 던지고 바로 뒤돌잖아. 맞아. 결과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또랑으로 막 들어가는데도 그냥 기분이 나빠서 못 보겠더라고요. 농담이고 그냥 그걸 한번 맞아 실천해 본 거야. 왜냐면 이게 전 잘 못 치니까 노력을 해도 때론 빠지고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도 빠지고 나중에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어떠냐면 그냥 눈앞에 놓고 보지 말자. 돌아섰는데 가끔 잘 될 때도 있어. 그리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딱 그거 같아요. 화살을 쏠 수는 있는데 쏘는 손가락, 내 숨소리, 내 팔 그것까지만 내 거지.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내 손을 떠난 거죠. 쏜살이지 이제 그거는.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직시하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현실에 맞아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네. 거지. 그 이상에 집착하려다 보니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듦과 이 번뇌와 허무가 찾아오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포기해. 되게 우리 집 아까 봤자 사주팔자 진취적이라니까.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포기랑은 다르죠. 제 말은 현재에 엄청 진취적이 되자. 음.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진취적이 되다가는 허무주의에 빠진다. 맞습니다. 반드시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사주나 운세를 보면서 이제 일희일비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친구분처럼 정말 현실에 치열하게 몰입하게 정말 충분히 잘 살았어. 근데 다른 뭔가를 추구하다가 그 목표에 이제 뭐가 부족하니까 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주 보고 거기에 또 의지하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이미 충분히 맞아요. 잘 살았는데 열심히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 이후에 오는 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맞아요. 이게 절대 합리화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근거는 결과와 미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일단. 맞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럼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치가 뭐냐. 왜냐면 이걸 되게 합리화로 볼 수도 있거든. 그냥 미래는 어떻게 못하니까 현재에나 집중하고 만족하면 살라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현재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 맞습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 찍어야 된다고. 그건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어차피 미래는 내 맘대로 못하니까 방만하게. 아까 말한 그건 이제 세 번째 타입. 허무주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럼. 어차피 미래가 통제 못하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좋은 미래도 올 수도 따라오겠죠. 있고. 근데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되게 오만하다는 거예요. 100% 내가 노력하면 고지고대로 올 것이다. 이게 오만인 거죠. 근데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면 퍼센트는 이제 거의 0으로 그건 0이지. 수렴해야지. 그건 제가 장담할게 확실한 0입니다. 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확실한 0이니까 그것보다는 뭐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도 맞죠. 맞습니다. 그 운명론이나 그 DNA를 믿는 사람과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실제 성취하는 거에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당연한 연구 결과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허무주의에 젖어들어서 빠지는 사람 말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으로 허무주의를 맞아버리면 제가 20대 때 그랬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어서 굉장한 무력감 빠지고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아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런 이게 아픔이 맞나? 있으셨구나. 이게 운명이란 게 있나? 이게 정해져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한 6개월 정도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때부터 좀 나가서 뭔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허무주의에 빠졌을 때도 바로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상향은 맞아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맞아요.
당장 지금 굉장히 무력한 사람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다. 아 맞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내 사주에 나왔잖아. 이상적인 걸 너무 강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과 밸런싱을 맞추라. 아니, 근데 허무주의를 맞았을 때는 온전히 허무주의에 대해서 또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없이 영에 수렴하는 맞아. 결과값이 나오는 거니까. 멀리까지 왔네요. 멀리까지. 신년 운세부터 시작해서 되게 수인 토인 얘기하다가 운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결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운세를 보는 그 심정은 당연하다 인간이라면. 운세가 아니라도 종교 아니면 개인적인 뭔가 사람들은 다 매달릴 걸 찾는다. 근데 여기서 인정해야 될 건 예측 가능하지 않다를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 해야 되는 행위. 그러면 예측 가능할 미래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가장 확실한 현재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거, 눈을 뜨고 있다는 거,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치열하게 거기에 집중하는 게 그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사상이 연결되네요. 계속 미래의 목표만 보다가 현재를 잃지 마라. 그냥 목표 없이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치열하고 현재에 충만하면 그것이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주 운세를 보더라도 내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치열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단 그러니까 100% 맞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내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현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맞아. 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지금 말하다 아휴 여기까지 걱정해야죠. 우리는 나름 공익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넌 내 말만 따라. 갑자기 지금 지나갔어. 우연히 아까 말한 궤변이거나 말이 현란하면 다 맞췄잖아. 그런 사람들 다 많지. 맞췄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이걸 잘못 듣고 그러니까 우스개가 아니라 저 있다니까요. 저 용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년째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 이게 맞아. 이게 사이비 종교 아니야? 사이비에 빠지는 게 아, 뭐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는 농담으로 말한 거 없어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나 없다고 지금 증명됐어. 누구도 있었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맞아. 아니 그 1인이 지금 엄청나게 뭐 국가에 거의 수반으로 추앙받았겠지.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다만 다시 플러스 알파 MBTI의 동양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 말고 현재 너는 진단. 이런 기질을 태어났어. 현재 진단하는. 현재 진단, 나의 성향 테스트. 이거에 대해서는 댓글로 맞습니다. 좀 누군가 이 명략의 어떤 근거와 이거에 대해서 한 다음 좀 퍼뜨려 주시면 MBTI 좀 지쳤잖아. 맞아. 그리고 요새 K 컨텐츠 열풍인데 이거 K 컨텐츠로 해서 K MBTI. I'm 뭐로? You fire? 괜찮지 않아요? 여튼 오늘 운세 신년 운세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꽉 찬 대화 아주 치열하게 충만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지금 right now 시청하고 있는 이 컨텐츠에 치열하게 몰입하시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몰입하셨다면 예. 이렇게 제가 마무리 멘트 할게요. 딱 받아서 신년 운세 보세요. 근데 절대 그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뭐? 지금 이거 보면서 우리처럼 웃고 떠드는 거. 이것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대신 이것을 최대한 크게 웃고 최대한 세게 좋아요도 누르고 최대한 열심히 댓글도 달고 너무 세게 눌렀다가 따닥 눌러갖고 취소되면 안 돼. 2번 누르면 안 돼. 너무 세게 하다가 막 도네이션 막 100만 원도 보내고 그 치열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조회수와 댓글이 이제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린 또 다른 일을 또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 미래를 예측하진 않지만 결과가 계속 안 나오면 결과에 방향은 있으면- 바꾼다. 그렇죠. 그때 다른 우리가 할 수 얘기죠.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맞아. 어. 목표 중심 사고 방식이 아니라 나온 다음 그렇죠. 그걸 결정해. 사후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치열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는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번 게 터져갖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3회가 됐고 4회를 보고 싶으시다면 치열한 댓글, 치열한 시청, 치열하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충만자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